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편지 채널의 마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마음이 고향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억, 고향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향길은 어떤 의미인가요? 설렘과 그리움이 함께하던 그 길을 오늘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그때 고향길은 참 험난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시외버스는 흙먼지를 날리며 덜컹거렸고 차창은 항상 흙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길은 늘 설렘과 그리움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하고 공부하느라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던 고향이었으니까요. 버스 창가에 앉아 논밭과 산길을 바라보며 곧 어머니의 손맛을 다시 맛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의 마음이 먼저 앞서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전화도 흔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미리 연락드리기도 어려웠지만 그래서인지 더욱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보따리 하나에 도시에서 산 과자나 옷가지를 조금 넣어서 가면서도 마음만큼은 가득 찬 선물을 드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며 옆자리 할머니와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정겨운 풍경들, 모르는 사람끼리도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하며 금세 친해지곤 했죠. 그리고 버스가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 익숙한 산새와 들판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고향에 왔구나 하는 감정이 밀려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고향집 대문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낡은 나무 대문을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르며 열면 마당에서 들려오던 왔냐? 하시던 부모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쁨, 반가움, 안도감,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까지. 단 한마디 왔냐? 는 말 속에 부모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제일 먼저 많이 힘들었지. 밥은 먹고 왔냐? 라고 물으셨죠. 도시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머니에게는 항상 걱정되는 자식이었나 봅니다. 부엌에서 풍겨 나오던 전과 송편 냄새. 그 냄새만으로도 아, 정말 집에 왔구나 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을 거예요. 전 부치고, 송편 빚고, 나물도 무치고, 자식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당 가득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온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던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형제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소식을 듣고 서로 안부를 묻고 답하는 그 시간들. 저녁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고향에서는 그렇게 밝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고향길은 단순히 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는 길이었고 지친 마음을 쉬어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고향은 가장 확실한 충전소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복잡함, 경쟁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들이 고향에 가면 자연스럽게 치유되곤 했습니다. 고향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한 도시와는 달리 고향의 공기는 맑고 깨끗했죠. 깊게 한번 들이마시면 폐 깊숙한 곳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시에서는 분초를 다투며 살았지만 고향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루가 흘러갔죠. 새벽에는 달 구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저녁에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한 끼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맛있어졌죠. 그건 단순히 요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 그랬을 겁니다. 고향에서의 며칠은 정말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기분이랄까요. 부모님은 우리가 떠날 때까지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김치며 반찬이며 과일이며 가방이 무거워질 정도로 많이 챙겨주시면서도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하셨죠. 세월이 흐르면서 고향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버스도 좋아지고 길도 포장이 되면서 고향 가는 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씩 걸리던 길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덜컹거리던 버스 대신 편안한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죠. 2000년대에는 KTX까지 생겨서 고향 가는 시간이 더욱 단축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버스 안에서 이웃과 정담을 나누는 재미도 사라지고 창밖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가는 시간도 짧아졌거든요. 고향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사라지고 양옥집들이 들어섰고 논밭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개울도 볶게 되고 동네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것은 고향을 지키던 분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가시고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마저 연로하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고향에 가면 누구네 집 아들 왔네, 많이 컸네 하며 반겨주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나가고 남은 건 연로하신 어른들 뿐이었죠. 그래서 고향에 갈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부모님이 기다리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된 우리는 이제 고향에서 자식들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을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고향이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품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차례상을 차리고
예전에 어머니가 하시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만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손맛이 우리 손에서도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고향에 오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이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 밥은 먹고 왔냐? 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를 들으면 마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이 아이들도 훗날 이 고향을 그리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향의 전통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을 맡게 된 거죠. 지난 몇 년간은 참 특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20년, 2021년 추석에는 정부에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죠. 평생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고향 나들이가 갑자기 어려워진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감염시켜 드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가지 못했던 그 마음. 정말 복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신 화상통화로 안부를 여쭤봤죠.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 보였습니다. 올해는 못 가서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괜찮다, 건강이 최고다 하시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묻어나셨습니다. 택배로 추석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가져다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택배로 보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죠. 물건은 전해드릴 수 있지만 마음까지는 제대로 전해질까 싶어서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유롭게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조심스럽게나마 고향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지만 그래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향이란 단순히 태어난 곳, 자란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고향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곳이고 지칠 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었고 가족이 모이는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집이 낡고 불편해도 마을이 변해도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고향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고향이란 건물이나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집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방이어도 뭔가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고향을 고향답게 만들어주던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자식들과 손자들의 고향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향의 진정한 의미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힘들 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 바로 고향의 본질이었던 거죠. 올해 추석, 여러분의 고향길은 어떤 풍경일까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향하실 텐데요. 부디 그 길이 안전하시길, 그리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식들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셨을 텐데, 예전에 부모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던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고향은 마음에 있으니까요. 어디에 있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여러분도 소중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 길을 지나며 품었던 설렘, 기대감, 그리움, 그 모든 감정들이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추억들이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운 추억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고향길에 대한 추억들을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덜컹거리던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그때, 보따리 하나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향했던 고향길.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자식들을 맞이하는 입장이 된 현재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고향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는지, 고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반가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고향의 풍경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80대 각각의 세대별로 다른 고향길의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올해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만이라도 고향을 향해 보세요. 멀리 계신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추석 잘 보내세요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하늘로 보내신 분들도 마음속으로나마 고향을 그리워하시며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추석을 맞아 준비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마음편지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 비슷한 추억을 가진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형제자매들, 동창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고향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편지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 세대의 추억과 감정에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청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추석,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 만나지 못하시더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추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